안녕하세요, 파이팀입니다. 오늘은 코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코어콘 가격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오늘 좀 트위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많이 봤는데, 트위터를 번역해서 다 본 결과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어 가격에 실망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발견됐고요. 내가 거의 다 읽어봤는데, 오늘 트위터 올라온 내용들하고 거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봤는데요. 보통 한 80% 정도가 값에 실망한다는 내용이 정말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채굴자들이 코어 가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가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실망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코어 값이 이렇게 낮게 출발할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채굴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어를 한 개 채굴하기도 거의 일주일 내내도 겨우 한 개 채굴할까 말까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레페럴 작업한 사람들이나 조금 더 생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고, 정말 레페럴 많은 사람들은 극소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부분 채굴량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어디 땅콩 줍듯이 하나에 3달러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될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채굴을 오래 했던 저희들은 이게 이제 값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초반 단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나 개발자 프로젝트가 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값을 올려야 돼요. 뭐 다른 작업 아예 하지 말고 트위터에다가 맨날 자기 자랑만 올리지 말고, 우리는 무슨 대단합니다, 우리는 잘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완벽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짜증나게. 그냥 값을 이제 3달러 만들어 놨으면은 올릴 생각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반성을 해갖고 올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값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자랑만 주구장창 적지 말고, 트위터 내용 보면 본사는 자랑질만 계속 올려놓고 있고, 유저들은 우리 그동안 채굴 했는데 이거 3달러 너무하다, 차라리 끝나고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물론 저 값이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보면 이게 우리는 값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왜 했느냐면, 우리가 높을 거라고 해서 내뿐만 많은 사람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왜 했냐면, 대부분 코어코인이 초반에 물량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상장을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채굴량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장에 뿌리는 게 우리한테 25%밖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다 스태킹을 걸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다 스태킹을 거의 다 걸었잖아요. 풀린 물량이 뭐 4천만 개 풀린 물량의 거의 대부분 지금 스태킹 된 물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한테 25%준 물량에서 지갑 준 물량이 거의 다가 스태킹이 다 됐는데, 그러면 범인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상 25%준 우리들은 다 스태킹 했는데, 그 뿌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뿌리는 사람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상장을 하고 코어가 귀해지면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코어가 귀하니까. 왜 그러냐, 코어 하나 사기가 너무 귀하니까, 없으니까 누가 코어를 살려고 해도 다 스태킹 시키고, 물량도 시장에 쥐꼬리만큼밖에 안 풀려가지고, 뭐 이거 하나 살는데 뭐 100만원 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돌아야지 뭐 값이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다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다 스태킹을 시켰단 말이에요. 범인은 누굽니까 도대체? 예? 이거를 10,000개씩 10만 개씩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3시간 간격, 10시간 간격, 뭐 6시간 간격별로 10,000개씩 10만 개씩 5만 개씩 던지는 이런 장난치라는 사람이, 그것도 30분 만에. 당연히 일반 우리들은 무조건 아니고, 채굴자는 무조건 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마 가장 유혹한 게 뭡니까? 투자자들입니다. 코어를 개발하는데 그 돈을 댔던 사람들, 코어를 개발했다 돈을 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돈 없이 코어가 개발하지 않았을 테니까. 또 코어는 뭡니까? 따로 유명한 무슨 회사를 끼고 해가지고 투자를 받지 않아서 음성적으로 다 투자를 받았잖아요. 누가 코어 투자자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했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투자자가 음성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몇백만 개씩 줬겠죠. 줬겠죠. 안 줬겠습니까? 무조건 줬다고 봐야죠. 재단 물량은 왜 그러냐면 딱 지갑이 재단 물량이 딱 잡아져 있어요. 그거 손 못 대니까. 그걸로 손 못 대요. 재단 물량은 손 못 대니까 가만 갖고 있는 거지. 손도 못 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량을 어떻게 풀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기여자라는 걸 만들어내갖고 15%를 그렇게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기여자 물량을 15%, 4%, 2%, 1%, 0.1%, 2%, 4%, 그 지갑을 수백 개로 다 쪼개버렸잖아요. 기여자 물량 15%를 수백 개 지갑으로 다 쪼개버렸는데, 그러면 그 기여자 물량이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빠져나간 물량 찾기도 힘들 테고, 추적이 어느 선까지 추적되겠어요? 거래소까지 들어가서 거래소가 밝히지 않는 이상 추적이 또 안 돼요. 제가 만약에 100만 개 받았다 칠게요. 내가 투자자야. 내가 코어코인이 그 개발에 엄청난 미래가 있네. 이더랑 비트랑 합친다고 너것들 미래가 있어. 그래 내가 돈을 좀 줄게 해가지고 내가 한 100억을 줬어요. 100억 줄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좋게 만들어. 근데 다른 사람도 또 100억 주고 100억을 좀 100억 중에 고마운가 그 코인을 100만 개 드리겠습니다 했겠죠. 그래 100만 고마워 하면서 열심히 일해 이랬겠죠.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야 이거 100억 회수 타고도 남겠는데? 야 10분의 1만 써도 100억 회수 되네. 야 원금 회수하자. 원금 회수해. 야 원금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10%만 뿌려. 100만 개 10% 몇 개입니까? 10만 개요. 10만 개 뿌려보면 바로 회수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면은 세력들이 거래소라는 이상한 양아치 같은 소리 하는 새끼들도 있던데, 쓸데없는 소리. 아니 뭐냐면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값을 떨어뜨려 갖고 저가에 매수한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내가 만약 세력이라 그러면 야 이게 코어가 한 100만 원 갈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장난치를 해가지고 저가에 좀 매수 좀 하자. 그럼 어떻게 하겠니? 그 코가 값이 못 올라가게 던져줘야 될 거 아니야. 값을 팡팡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뭡니까? 코를 막 내다 버려야 돼요. 그럼 뭐겠습니까? 자기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많이 갖고 있어야지 가능한데 거래소 물량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하루 이틀이지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던질 수 있는 물량이 거래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뭡니까? 세계 거래소, 전 세계 해외 거래소잖아요. 그 지갑 주소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개 있어요. 그럼 난 맥스 거래소가 마음에 들어. 맥스 거래소에다가 내 100만 개 옮길게. 100만 옮길 때 그 맥스 거래소가 그 지갑을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지갑 주소 추적이 안 돼요. 그러나 던지는 물량에 대해서 맥스 거래소가 던지는 물량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추적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투자자들 중에 한 명이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다가 대량 물량 옮겨놓고 틈날 때마다 지금 현금화 작업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거부터 막아야 된다. 저것들이 줬으니까 절취시키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 막고 나면 야 너 이제 현금화 좀 그만해라. 너 많이 묻었다 아이가. 너 많이 묻었다 아이가. 이제 고마해라. 고마해라 해가지고 이제 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조금 이거 코어를 뿌리는 작업을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물량이 없으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이게 깽판 치는 애들이 이 투자자들이잖아요. 투자자들. 거래소 새끼들이 아니고요. 투자자들이라고요. 거래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작업이 끝나면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재단에서 쓸데없는 자기 자랑질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어를 던지는 투자자들 단속부터 해야 된다. 총살을 시키든지. 아니 저것들 이제 투자해고 좀 끝났으면 고만 쪽쪽쪽 빨아먹고 좀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값을 좀 정상적인 값으로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시는 문제이고, 제가 이거 자꾸 이런 쪽으로서
숨겨있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직도 빙신 같은 놈들은 자꾸 뭐 거래소에서 던져가지고 또 재단에다 다시 돌려준다더라.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자꾸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뭐 또 반복되는 이야기, 안티들 또 반복되는 이야기 뭐라 하겠지만, 중요한 이야기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코어가 기어지면 값이 급성적으로 올라가요. 지금 이게 깽판 다 쳐놨잖아요. 잔치집에 깽판 다 쳐놨잖아요. 이 저가 시장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빨리 정상화 시키려면 이 깽판 치는 새끼들 다 총살시켜 죽여줘야 된다니까. 총살시켜야 된다니까. 그거 다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투자자들. 초기 물량을 받은 애들. 초기 물량을 받은 애들. 받았던 애들. 이런 애들 다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